안녕하십니까. 소방유치역학 2020년 1, 2회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1회가 생략되면서 이제 1, 2회가 통합돼서 시험이 치러진 케이스고요. 그래서 1, 2회 묶어서 나왔다는 거 기억해주고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비중이 0.8인 액체가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모양 그릇에 반을 채울 때 액체의 질량은 이라는 문제고요. 자, 액체의 질량식 적어 놓았고요. 그대로 적어서 식을 그대로 적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중은 몇이라고 했죠? 비중은 0.8이죠. 0.8이고 물의 밀도 같은 게 로우 W 같은 경우 물의 밀도는 여러분들 선생님 반드시 외우겠습니다. 1000입니다. 1000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한 변이 10cm라고 했죠. 10cm는 밑으로 바꾸면 0.1m입니다. 그쵸? 그래 정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0.1 곱하기 0.1이고요. 문제는 뭐냐? 그릇에 반을 채웠다고 했죠. 그래서 반이기 때문에 높이는 0.1로 2분의 0.1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풀어보면 0.4kg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액체 질량 식 어떻게 푸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비중이 0.85이고 동점성 계수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퍼 세크인 기름이 직경 10cm의 수평 원형관 내에 20리 퍼 세크로 흐른다. 이 원형관의 100m 길이에서의 손실수두는 얼마인가? 단 정상 비압축성 유동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수두 손실을 구하고 있죠. 묻고 있고요. 수두 손실, 이제 다이스 바이스 바 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선 여기서 주어지지 않은 게 보면 지금 여기 관 마찰 계수와 유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두 개는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유속부터 설명을 하자면 유속은 이 유량과 직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량의 식으로 통해서 여기서 V를 구하면 되고요. 관마찰 계수는 어떻게 구하냐? 관마찰 계수는 이제 레이놀즈 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면 됩니다. 레이놀즈 수는 또 이 유속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속을 구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 구하고 그 다음에 관마찰 수 구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수두 손실을 구하는 스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풀이를 들어가자면 첫 번째 유속을 구하겠죠. 유속 우선 식을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Q는 AV 풀어주면 V는 A분의 Q이고 4분의 파이 D 제곱 분의 1분의 Q 분수 분자랑 분모가 분수가 있으면 여러분 헷갈리면 둘 다 분수로 만들어주고요. Q는 1분의 Q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곱한 것은 밑으로 안쪽에 있는 것들 곱하면 분모로 바깥쪽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파이 곱하기 D는 10cm라기 때문에 밑으로 환산하면 0.1m죠. 0.1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유량도 미터 3승 퍼 세크가 아니 20m 퍼 세크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0으로 나눠서 0.0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단위 환산은 선생님이 책의 해설에 자세히 표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서 계산기에 넣어서 풀어보면 약 2.55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레이놀즈 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놀즈 수는 이제 일단 식을 다 적어주는 겁니다. DV인데 문제에서는 보면 동점성 계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동점성 계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이제 U라고 얘기를 하죠. T는 0.1 왜냐면 10cm라고 했기 때문에 0.1m죠. 그리고 유속은 여기서 구한 2.5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딱 850이 납니다. 레이놀즈 수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2100보다 낮으면 충류, 2100보다 높으면 난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관마찰 계수를 구해보면 F는 R2분의 64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왜 갑자기 충류 난류를 얘기를 하느냐? 이 같은 경우는
측류죠. 측류 850이기 때문에 2100보다 작죠. 측류인데 이 식이 측류일 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류라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 이어가서 레노드 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850분의 64입니다. 해서 값을 구하면 0.075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난류인 경우에는 관마차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소방 유체역 학에서는 난류에 관련된 이제 관마차의 개수를 구하는 식은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선생님 기재하지 않을 거고요. 궁금하면 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복잡해서 지금 적지 않은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관마차 개수 구하는 거, 레이놀드 수를 통해서 관마차 개수 구하는 것은 거의 측류만 나오고 있고요. 소방유체역학에서는 이 측류를 이용한 관마차 개수를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F는 R분의 64라는 거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요. 네, 이제 관마차 개수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해야 됩니까?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해야겠죠. 수두 손실은 H는 또 식을 적어주는 겁니다. EGD분의 FLV 제곱이고요. 2 곱하기 9.8 곱하기 D는 0.1이죠. 10cm이기 때문에 0.1로 하고 F는 여기서 구해진 0.075. 길이는 100이라고 줘줬죠. 문제에서 줘줬고. 유속은 여기 줘있죠. 2.55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를 계산을 해보면 약 24.88m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보기로 돌아가면 24.88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2번인 25m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레이놀드 수유랑을 통해서 관마찰 개수를 구하고 수두 손실에 관한 문제는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푸는 과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 같이 스텝으로 해서 끊어서 푸시면 아마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240mm HG의 절대 압력은 계기 압력으로 약 몇 kPa인가? 단 대기압은 760mm HG이고 수은의 비중은 13.6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 압력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절대 압력. 자, 여기에 절대 진공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영압력이라는 뜻이지. 영압력. 아예 없는 영압력. 그리고 우리 대기에는 지구에는 대기가 있죠. 대기가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압력을 일단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대기압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낮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높은 경우부터 보면 높은 경우는 여기서 대기압을 기준으로 여기를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을 게이지 압력 또는 계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낮았다고 하면 여기 대기압을 기준으로 낮은 것을 진공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기압보다 높으면 그 추가 엑스트라 프레셔는 게이지 압력 또는 계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기압에서부터 그 빠진 압력은 진공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절대 압력은 뭐냐?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 영압력에서 이제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절대 압력이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완전 진공인 여기서부터 여기도 같이 지금 절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절대 압력은 여기는 대기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대기압 더하기 계기 압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에도 대기압의 진공 압력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밀리미터 HG가 주어져 있고 킬로파스칼이 주어져 있죠. 즉 압력을 서로 환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환산하는 기준은 대기압으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1atm은 101.325 kPa, 760mm HG, 10.332m 아쿠아 해서 HG는 여기선 수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AQ는 아쿠아라고 해서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대기압을 수온의 높이로 환산하면 760mm라는 것이고요. 물로 환산하면 10.332m라는 것. 그래서 생각보다 꽤 높은 압력이 우리 대기가 눌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캐슬러 들어가서 문제를 돌아가서 지금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계기 압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계기 압력.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는 자 계기 압력. 일단 절대 압력의 식에서 구하면 되겠죠? 계기 압력은 절대 압력 빼기 대기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계기 압력은 절대 압력의 대기압을 빼주는 형태로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절대 압력은 몇이라고 했죠? 지금 문제에서 지어진 거는 240mm HG라고 나왔습니다. 240을
해주면 되고, 대기압은 이제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여기에 76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760을 넣으면 되고요. 760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대기압을 반드시 암기해 둬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 대기압은 760이 없더라도 알아서 760을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20ml Hg가 나온 것이고요. 그럼 이제 환산을 해야겠죠. 환산. 왜 환산을 해야 되냐? 자, 문제에서 여기 보면 묻고 있는 것은 킬로파스칼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밀리미터 Hg를 이제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되고요. 어떻게 바꾸냐? 대기압 환산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20부터 Hg는 760 곱하기 킬로파스칼을 묻기 때문에 101.325 킬로파스칼 곱하기 마이너스 520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단위 환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푸는 과정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두 개는 지금 같죠? 101.32와 760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적어주고요. 일단은 환산해야 되는 거는 밑으로 가고, 네, 환산 전은 밑에, 환산 후는 위로 가게끔 전, 후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20을 곱해주면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계산해보면 약 마이너스 69.33 킬로파스칼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69.33과 가장 유사한 거 뭐냐? 보기 3번이 가장 유사한 값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이 된다는 거.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 왜냐면 계기하면 절단력이 대기압인데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계기압력은 마이너스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지름이 10cm의 호스에 출구 지름이 3cm인 노즐이 부착되어 있고 1500L per 민세 물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온다. 이때 4개의 플랜트 볼트를 사용하여 노즐을 호스에 부착하고 있다면 볼트 한 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음 유동에서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지 볼트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고요. 자,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은 선생님이 이렇게 식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을 아느냐 모르냐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은 슬프게도 기사 실기에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우선은 여기 식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선은 지금 A1과 A2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의 넓이 공식을 통해서 두 개의 호스의 출구 지름과 노즐의 이제 지름을 통해서 두 개의 면적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1을 선생님은 호스를 잡고 풀고 2는 노즐로 잡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프리로 들어가 보면 호스 A1, 노즐 A2로 잡고 풀어보면 A1은 4분의 파이 D1 제곱이고요. 호스의 지름은 10cm이기 때문에 밑으로 환산하면 0.1m죠. 파이 곱하기 0.1 제곱 해서 풀어보면 약 7.85 곱하기 10-3승 미터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노즐의 면적은 A2는 4분의 파이 D2 제곱이죠. 그래서 노즐의 지름은 3cm라고 했기 때문에 밑으로 환산하면 0.03이 되는 것이고요. 이를 또 풀어보면 7.07 곱하기 여기 특이에 또 10-4승이 나오네요. 계산기는 미터 제곱이라고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해설에는 10-3승을 합쳐준다고 여기 10-3승 미터 제곱이 나있는데 같습니다. 여기 10-4승을 10-3승으로 곱해주면 0.707로 나온다는 거 해서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문제 선생님은 그냥 환산하지 않고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 구해야겠죠. 자, F는 일단 식을 적어줍니다. 로 Q 제곱 A1 호스의 넓이죠. 라고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죠. 선생님 A1, A2 호스 노즐 기준이 헷갈립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가 들었기 때문에 큰 것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 것이 A1, 작은 것이 A2라고 그냥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 있는 거는 큰 거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값들을 넣어줍니다. 2분의 물의 밀도는 1000이죠. 100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식이 복잡할 것 같으니 밑에 줄을 넘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물의 밀도는 1000, Q유량은 1500L per min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이제 미터 상승 per sec로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 환산은 마찬가지로 책에 해설 마지막 부분에 단위 환산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어놨으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A1은 이제 7.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넣어주면 되고, 이제 여기가 좀 복잡하죠. 차분하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7.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빼기 7.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A1은 다시 여기에 7.85 그리고 7.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서 제곱을 해주면,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 정도 되면 공학인 계산기를 사야 됩니다. 공학인 계산기 없이 컴퓨터 CBT다 보니 컴퓨터가 주어지죠. 계산기가 그것만으로 못 푸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 공학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제 풀어보면 약 4063.52N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나왔다고 이제 방심을 해야 될 게 아니죠. 지금까지 보면 보기 4번이 정답이 같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4개. 요 4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개를 해서 1개에 작용하는 힘이 묻고 있기 때문에 이제 1개에 작용하는 힘은 4분의 F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4063.52를 넣어주면 1015.88N이 나오네요. 보기로 돌아가서 1015.88N과 가장 유사한 것은 1018.4N이기 때문에 보기 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기했다시피 이런 류의 문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값과 보기가 조금 거리가 있다는 문제는 보기가 서로 붙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기의 값이. 이렇게 여기도 보면 보기 1번과 2번은 850이 차이 나고 2번과 3번은 100이 차이 나고 3번과 4는 3000에서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기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값이 나왔다고 해서 그 값을 고르는 것에 너무 큰 여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플랜지에 작용한 힘,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기사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입니다. 온도 차이가 델타 T, 열 전도율이 K1, 두께 X인 벽을 통한 열 유속과 온도 차이가 2 델타 T, 열 전도율이 K2, 두께 0.5X인 벽을 통한 열 유속이 서로 같다면 두 재질의 열 전도율 비율 K1, K2의 값은 이라는 문제고요. 즉, 열 유속이 같다는 거죠. 열 유속이 뭐냐? 단위 넓이당 열량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즉, 전도는 보통 뭐죠? 프리에 Q는 이제 L분의 K, A, 델타 T인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 A죠. A 요무. A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넓이당 열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유속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Q1과 Q2는 같다는 것이죠. 그럼 이를 정리를 해보면 Q1부터 일단 넣어보는 겁니다. X는 그냥 X죠. 그쵸? 그리고 K는 K1, 그리고 델타 T는 델타 T. 요게 Q1이 되겠죠. Q2도 넣어보면 Q2 두께는 0.5x, K2는 K2, 델타 T는 2 델타 T. 해서 정리를 해보면 델타 T 사라지고 X 사라지죠. 그러면 K2를 밑으로 내리고 0.5분의 2가 남게 되고요. 결론은 몇이냐? 결론은 4가 된다는 거.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 유속에 관련된 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열 유속의 식을 해서 두 개의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식을 세우는 연습은 여러분들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꾸준히 할 줄 알아야지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이상 소방유치역학 2020년 1, 2회 기출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